자, 제2롯데월드에서 또 황당한 사고가 났습니다. 좀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도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사고였고요. 자, 함께 서울을 어떤 얘기냐면요. 이정희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함께 손을 맞잡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련 소식도 오늘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혜림 기자. 네. 오늘 박원순 시장이 국회에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일 때문에 온 건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대책회의를 일주일에 3번 엽니다. 예. 월, 수, 금 이렇게 3번 여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저 장면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중앙당 정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는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통을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이동희 차장, 조금 네. 전에 그 지하 하차장에 버스가 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되고 황당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롯데월드에서는, 제2롯데월드에는 지하에 면세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버스가 지하 하차장에 끼는 아주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지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이 버스, 왜 끼었는지 살펴보니까 이 지하 이 공간 높이가 예. 3.7m랍니다. 3.7m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보통 버스의 저 시래기 그 부분까지 하면은 3.6m인데요. 10cm가량의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끼인 차량은 국내 6대 정도밖에 없는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3.7m보다 살짝 넘은 거죠. 그래서 이 지하 이 하차장을 지나가는 도중에 이 끼고 말았던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충분한 높이를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버스가 이 들어왔기 고객 때문에. 편의를 위한다고 해서 하차장을 만들긴 했는데 예. 이 지하 공사는 통상 지상에서 하는 공사에 보통 3배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를 10cm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는 공사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건설 쪽에서 공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버스의 높이를 딱 맞춘 아주 3.7m라는 그 높이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롯데 측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궁금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3.7m 이상으로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물 흐름 때문에, 대한 흐름 때문에 증사를 주다 보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3.7m로 맞췄고요. 자, 배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렇게 좀 불안불안하게 만들어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기 가기가 좀 굉장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롯데 측에다가 뭔가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3.7m 정도로 빠듯하게 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고 여객 승객들이 다쳤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과실로 인한 것과 또 이제 고의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실제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버스 회사 측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양측 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왜 저렇게 허술하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건물이야 그렇게 졌다고 쳐요. 그럼 네.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서울시인데 네. 이 왜 허가를 좀 내줬는지 잘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게 그전에도 사실 이 작은 징후를 보이는 사고들이 계속 터졌는데 예. 그때마다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기 어렵다. 예, 예.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 사실 미뤄왔어요. 결국은 큰 사고가 터져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책에 나서는 아주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개장을 서두르고 한 데에는 또 다른 롯데 측에 예. 사정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서울시가 뭐 그런 것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관리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동영 차장이 뭐 서울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분위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 건지 좀 취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용, 그러니까 이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에 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 사용 승인을 내주게 돼 있다. 예. 이런 그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좀 다르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롯데하고 이 박원순 시장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 예. 그게 어떤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의 장남은 작년 5월 달에 이 롯데 측 임원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롯데호텔 이사였던 그 맹경호 이사. 예.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상무로 또 승진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서울 롯데 쪽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박원순 시장 상당히 그 경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경로한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벌어지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서민의 편에 서서 이런 불편함, 안전 문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게 합리적 추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번에. 어떤 의혹을 갖게 되는 데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 롯데의 경우에도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애초 설명했던 것처럼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뭐 이런 조치를 하겠다 저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좀 강도 높은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롯데 쪽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근거 없는 다소간의 근거 없고 박 시장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오해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던 모습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이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고 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진당 해상 선언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 생각 좀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돌보는 것도 바쁜데 네. 그래도 뭐좀 소신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네? 자,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배혜림 기자, 네.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자신의 이제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민감한 발언은 한동안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민감한 발언은 당분간 피할 것 같다. 박성원 논설위 보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과거에 2011년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네. 이정희 전 대표, 당시 민노당 대표였죠. 네.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원을 했었고 또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 중에 정책 중에 그 좋은 정책이 많다. 막 이런 표현으로 사실 그 호감을 서로 표시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이러한 때는 아마도 현재 그 통진당의 모태인 이 민노당의 실체에 대해서 예. 과연 제대로 알지 못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정희 대표가 네. 지금 응원 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희 대표하고 또 제1야당이었던 당시 민주통합당, 예. 민주통합당이 공동으로 사실 서울시는 반드시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대를 사실상 한 거죠. 예. 전부 야권 연대가 이미 2012년 총선 이전에 저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건데 저때 이제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이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왕재산 사건에서 이미 그 야권 연대에 대한 그 지령문도 사실 오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실체까지는 아마 모르고 그 통진당이 표방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를 표시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정책적 연대를 말하자면 사실상 추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배혜림 기자께 질문 또 드릴게요. 예. 과거에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이 설명했지만 네. 민노당에도 좋은 정책들이 참 많다. 이렇게 박원순 당시 후보가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정책적 연대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2011년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 후보는 이정희 당시 민노당 대표를 만나서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조직력이 있고 협력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무지개 연대요? 네. 그리고 이정희 당시 대표도 연대 정신을 잘 살려서 폭넓게 합의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거를 통해서는 한석이라도 아쉬운 야권에서는 항상 연대를 통해서 공조를 이루어 왔는데요. 이번에 통진당 해산 이후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후신이죠. 지금 구체적인 발언을 삼가하면서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임론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만약에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확고한 진영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중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차기 대권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통진당과의 거리를 당연히 둬야 될 것이고요. 사실 본인이 과거 인권 변호사 때 이른바 인권의 가치 이런 걸 중시하면서 그와 비슷한 통진당을 한 시민단체쯤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통진당의 실체가 명백히 그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파괴적 정당으로 입증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선을 그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제1야당인 그 새정치민주연합과도 소속은 돼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정당 소속으로서 본인을 이미지 지우기보다는 본인을 초정파적인 말하자면 범시민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진당과는 거리를 두고 나중에 범야권의 후보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 온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원순 시장도 어쨌든 통합 야권의 통합 후보로서 나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법적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적인 책임 관련해 가지고는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종북행위 그런 걸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으로 지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 기자 질문에 뭐 시정이 바쁜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오히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이 어떤 대권 주자로서 이런 부분을 털고 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소신이 없고 또 야권과 연대해서 아직까지도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예. 자, 배승희 변호사의 분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